애플 에어팟 맥스는 출시 전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았던 헤드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에어팟 맥스가 출시되기 한 해 전인 2019년 10월 소문으로 무성했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탑재한 에어팟 프로가 출시되었는데 $159로 첫 출시가 되며 무선 이어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버린 에어팟보다 무려 $90 더 비싼 $249로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스토어에는 끊임없는 대기줄이 이어졌고 너도나도 에어팟 프로를 청음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인기는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시장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애플에게 감히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오직 애플 자사 밖에는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여세 속에 시장에서는 애플이 이제 무선 이어폰을 넘어서 무선 헤드폰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부 사람들은 자사의 핵심 헤드폰 라인업인 비치 시리즈를 죽일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애플의 헤드폰 관련 특허들이 출원되면서 그 기대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애플 브랜드의 첫 헤드폰이 에어팟 맥스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시장에 출시하였지만 $549 한화 71만 9천원의 출시 가격표는 헤드폰을 좋아하는 유저들도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프리미엄 무선 헤드폰의 가격대가 30만원대에 형성이 되었던 것을 두고 보면 2배가 넘는 가격은 결국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구매한 유저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나뉘었는데 애플 기기를 이용해서 음원을 청취하거나 애플 TV 플러스 등의 영화 등을 시청할 때 공간 오디오 기능은 에어팟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동을 주지만 역대급 가격표, 장시간 착용 시 느껴지는 무게감, 타사 기기들과의 떨어지는 호환성, 그리고 무엇보다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이어컵 때문에 생기는 결로 현상이 지속되면서 결국 많은 잠재 고객들은 에어팟 맥스 2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에어팟 맥스 2의 출시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무래도 출시된 지 3년에 가까워지면서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에어팟 맥스의 경우 관련 소식이 개발되고 있음 정도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밍치고에 따르면 에어팟 라이트를 애플에서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새로운 에어팟 맥스 또한 럭스쉐어 홍텐에서 조립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새로운 에어팟의 출시는 내년 2분기 또는 2025년 1분기를 예상하면서도 에어팟 맥스의 출시 일정은 예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시 일정은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 소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올가을 출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롭게 출시될 에어팟 맥스 2는 애플이 획득한 특허 자료를 통해서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허는 2022년 2월 등록이 완료된 내용으로 무엇보다 알루미늄 소재의 이어컵이 다른 재질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허상의 이미지는 디자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도 변경될 수 있고 현재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이어컵의 부착 방식 또한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컵 재질이 변경될 수 있는 요소에는 추가적으로 애플이 이어컵에서 스와이프하는 방식의 터치 기능 특허를 추가로 획득하였습니다. 에어팟 프로 2에서도 물리적인 버튼을 넘어서 스템을 스와이프해서 볼륨 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에어팟 맥스 2에서도 터치 기능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에어팟 맥스가 출시되고 바로 리뷰해드리면서 생각보다 조여오는 스프링의 느낌이 은근히 강한 편이라서 압착되는 장점도 있지만 그 은근한 조인 강도로 인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플은 사용자에게 불편함 없이 잘 밀착될 수 있도록 텔레스코픽 암과 내부 스프링 등을 모두 재설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작의 묵직함보다는 편안함이 추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에어팟 맥스의 텔레스코픽 헤드밴드는 접히지 않기 때문에 휴대에 있어서는 부피를 많이 차지해서 사용자 대부분은 사무실 또는 집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헤드밴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어컵 부분까지 평평하게 접을 수 있는 기술도 특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 완전 접이식 기술을 적용한다면 논란이 많았던 케이스의 변화와 자동 전원 절약 기능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어팟 맥스의 음질은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밋밋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음질에 대한 부분도 역시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디오 관련해서 하울링을 감지하고 완화하는 기술도 특허를 뽀하였기 때문에 더욱 선명한 음질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애플 유저로서 에어팟 맥스의 가장 큰 감동은 바로 공간 음향이었는데요. 머리 각도에 따라서 정밀하게 변하는 오디오 방향성은 지금도 뛰어나지만 이제 더욱 정밀해져서 머리 각도를 넘어서 상반신 각도의 변화만으로도 더욱 미세하게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외에도 기본적으로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전환을 앞두고 있는 USB-C 탑재를 비롯해서 H2 칩, 블루투스 LE 탑재 등은 사실 누구든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헤드폰 사용 시간도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있기에 더욱 길어지는 배터리 타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팟 맥스의 자료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비전 프로 헤드밴드 적용으로 렌더링이 제작되기도 하였는데요. 비전 프로의 헤드밴드가 새로운 에어팟 맥스의 헤드밴드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이 제공하는 무손실 음원을 실질적으로 에어팟 맥스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가격도 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들이 취합되면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